올 시즌 이강인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을 개편한 파리 생제르맹이 일부 선수를 한 시즌 만에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PSG는 올 시즌 영입한 선수를 이미 쫓아내고 싶어 한다. 킬리안 음바페의 빈자리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나눠서 채워야 하는데요.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했던 역할 중 확률 높은 마무리는 뜻밖의 전문 공격 자원이 아닌 이강인이 대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고감도 득점포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기대 득점 수치가 낮은 가운데 2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슛 4회를 날렸는데 기대 득점값의 총합은 0.23에 불과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을 때 이강인의 슛 4회의 득점 확률을 모두 더해도 23%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슛이었지만 2골이나 넣었습니다. 기대 득점값에 비하면 거의 10배, 정확히는 8.7배의 효율로 득점했습니다. 구체적인 슛의 상황과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즌 초에 여러 골을 넣은 선수는 이강인뿐 아니라 대부분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득점이 많았습니다. 확률은 시즌을 치르면서 표본이 더 쌓이면 평균으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기대 득점 값이 매우 낮은 슛을 우연히 한두 개 넣었다면 표본이 작을 때 기대 득점 값 대비 득점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기대 득점 값이 0.1도 되지 않은 중거리 슛을 우연히 성공시켰다면 그 순간 고효율 득점을 올린 셈이지만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지 못하면 경기를 반복할수록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의 이 골은 우연의 산물일까요? 단 2개뿐이지만 차분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더 고무적입니다. 이강인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골대의 먼 쪽 구석이 아닌 가까운 쪽 구석을 노렸습니다. 이 슛을 벤자맹 르콩트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선체 당했습니다. 이강인은 앞선 인터뷰에서 음바페의 슛을 보고 배운 바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힘을 빼고 슛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강인은 뛰어난 킥력에도 불구하고 슛에 힘이 들어가 골문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중거리 슛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넣은 2골은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니어포스트를 노리는 마무리는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간 음바페의 특기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음바페를 대체할 만한 스타 공격수가 영입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측면 공격 역할은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맡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왼쪽 측면이 겹쳤던 바르콜라는 음바페가 떠난 뒤 마음껏 활개치면서 벌써 3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콜라뿐 아니라 랑딸 콜로무아니, 마르크 아센시오 등 PSG 공격진 중에서 결정력으로 정평이 난 선수는 없다는 평가인데요. 그나마 결정력이 좋은 편이었던 곤살로 하무스는 첫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이탈한 상황입니다. 음바페의 돌파력을 바르콜라가 대신한다면 그의 고감도 마무리는 뜻밖의 미드필더 이강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동료들 중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안정적이고 확률 높은 마무리를 이어간다면 이번 시즌 더 극심해진 PSG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무기가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강인이 유럽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3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9 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5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앙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6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PSG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빛난다면 이강인은 여러 개인 수상을 통해 기량뿐 아니라 국제적인 입지 역시 비교될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